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교재 251쪽에 연군 충절 국 이 주제별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4번부터 나오고 있는 작품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충절이 되겠습니다. 충절. 자, 우선 첫 번째 초장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구름이 욕심 없다는 말이, 우선 첫 번째를 보게 되면은 구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구름이라는 것이 욕심 없다는 말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구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어휘로서 여러분들 세모 하나 해두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구름이 욕심 없다는 말이 아마도 거짓말 같아 믿기 어렵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중천. 이 중천이라는 것은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떠 있어. 임의로 다니면서도 역시 세모에 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구태여 밝은 날빛. 거기 날빛이 나오고 있는데 날빛은 동그라미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날빛. 자,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여기 지금 구름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구름이 지니고 있는 내용은 간신 신도는, 구름이 지니고 있는 것은 간신이라든지 또는 공민왕 때 이 신돈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돈. 자, 이 신돈이 욕심 없다는 말이 아마도 거짓말 같아 믿기 어렵다. 높은 직책을 가지고 떠 있어 임의로 다니다라는 것은 바로 신돈의 횡포가 되겠죠. 아까 세모 하셨죠, 세모. 자, 그래서 임의로 다니다라는 것은 신돈의 횡포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구태여 밝은 햇빛, 광명한 날빛 같은 경우에는 밝은 햇빛이 되겠습니다. 햇빛은 임금이 지니고 있는 총명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이 지니고 있는 총명.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에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간신배의 횡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작품의 기본 내용이 되는데, 다음 152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핵심 정리 나타나고 있겠죠. 거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주제를 보시게 되면은 권력을 등에 업은 이 간신배들의 횡포를 풍자하고 있다. 풍자에다가 여러분들 하나 동그라미에 두도록 하시고, 신돈이라는 승려가 공민왕의 총애를 이용해 높은 관직에 올라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자, 그리고 이를 개탄하면서 풍자한 작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점 화자는 신돈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투옥되었는데 이때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라는 내용상에 지금 하나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름, 날빛,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주제, 우선 첫 번째 충절이 되겠죠. 충절. 충절과 관련된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가시게 되면은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험하구나. 자, 우선 백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설 동그라미 하나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백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구름이 나오고 있는데, 구름. 자, 구름은 부정적인 시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하나 세모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초장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자, 백설이 잦아진, 말 그대로 지금 고려 유신이 되겠죠. 고려 유신. 백설은 고려의 유신이 되겠습니다. 구름이 험하구나 라는 것은, 이때 말을 하고 있는 이 구름이라는 것은 조선 신흥 세력이 되겠죠. 여기는 고려의 유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선 신흥 세력이 되겠습니다. 조선의 신흥 세력.
자, 그리고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가라고 해서 매화는 네, 동그라미 하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매화. 이 매화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중요하죠. 여기 백설과 사실 약간 연계되는 부분이 되는데 매화. 자, 지금 매화라는 부분은 네, 말 그대로 고려 국운, 이 고려 국운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우국지사가 되겠습니다. 우국지사. 고려의 국운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우국지사가 바로 매화가 되겠고, 매화.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가? 석양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질 무렵이 되는데 고려의 국운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고려의 국은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라고 해서 갈 곳 몰라 하노라라는 부분은 지식인의 고뇌,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 자, 우선 밑부분에 지금 주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역사의 전환기, 고려에서 지금 조선이라는 데 나라가 바뀌는 이런 태동기. 자, 이런 역사의 전환기에 처한 지식인의 고뇌가 지금 담겨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주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고려 유신으로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어휘의 상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정몽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몽주로 내려가게 되면은 네, 단신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라고 해서 내 마음은 네, 고려를 벗어나지 않겠다, 하나의 국가만 섬기겠다라는 바로 정몽주의 그 유명한 네, 단심가가 되겠습니다. 단심가. 자, 그 다음에 됐으면은 네, 그 밑부분에 253쪽에 네, 이방원의 하회관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자, 됐으면은 저희는 바로 7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에 7번으로 가게 되면은 자, 우선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누구라서 굽었다고 했던가. 자, 우선 7번의 초장을 보게 되면은 눈이 나타나고 있는데 눈은 시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 맞아 휘어진, 이 휘어진다라는 것은 새로운 왕조를 강요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왕조에 대해서 또는 새 왕조에 대한 협력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는 충신지조가 되겠습니다. 대는 동그라미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눈과 대가 있는데 눈은 네, 부정을 해두시고 대는 긍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지조. 자, 그렇게 초장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조선의 신흥 세력들의 회유가 되겠죠. 회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압박과 회유라는 시련이 되겠습니다. 압박과 회유라는. 자, 그 시련을 맞아 휘어진 대, 이 휘어진 대라는 것은 지조절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했던가? 굽힐 절개라면 눈 속에 어찌 푸르겠는가? 아마도 한 겨울에 추위를 지닌 것은 네, 이 이겨내는 절개를 지닌 것은 바로 너뿐인가 하노라라고 해서 너에다가 동그라미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자, 너에다가 동그라미에 두도록 하시고 자, 이 너는 네, 계속해서 대나무를 상징하고 있겠죠. 대나무.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마도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는 절개를 지닌 것은 너. 이때 너 대나무는 의인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주제로 내려가게 되면 은둔하면서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고려 유신의 우국충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국충정. 자, 그런데 1번 우국충정을 얘기할 때 어떤 이미지를 지금 활용을 했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 대나무가 되겠죠. 대나무. 자, 이 대나무의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자, 요거를 활용을 해서 여기 지니고 있는 네, 바로 우국충절.
자, 요 파트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저희는 바로 밑에 다음 쪽에 25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자, 254쪽으로 가게 되면은 구름이 무신단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백설이 잦아진 꼴에 구름이 머흐르다. 앞부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구름에 대한 토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우선 1번 선지, 구름을 무심하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하군. 게다가 그 구름이 임의로 다닌다고 하면서 제 멋대로 행동하며 방작에 구는 사람을 암시. 자, 그 다음에 선지 3번에서는 구름, 간신배 또는 신돈이 일부러 낯빛, 임금의 총명을 따라다니며 덮는다라고 한 것을 보면은 빛을 가리고 있는 이 구름의 특성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활용을 한 것 같다. 맞겠죠. 그리고 선지 4번을 보면은 구름이 골짜기에 자욱하게 끼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기울어가는 고려 왕조의 운명을 상징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 지금 이 구름이 이렇게 이제 잔뜩 끼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앞쪽에서 살펴봤다시피 조선 신흥 세력이 되겠죠. 자, 이 조선 신흥 세력이 험하다라고 해서 고려 말에 혼란했던, 이 고려 말의 혼란스러운 정권 교체, 이 정권 교체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가게 되면은 가와 나에 나타난 화자의 공통적 태도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 2번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나라에 대한 운수 또는 나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신하의 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충절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도 역시 우국충절이 되겠습니다. 우국충절.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작품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대조를 통해서 화자의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면은 나에 나타나고 있는 시적 화자의 심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내용이 되는데, 자, 우선 3번을 보게 되면은 1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신흥 세력에 대한 신뢰감 없습니다. 2번 자신의 처지에 대한 만족감 없고, 그 다음에 선지 3번에서는 쇠퇴하는 국군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는데, 쇠퇴하는 국군에 대한 안타까움은 맞는 것이겠죠. 4번 우국지사의 출현, 우국지사의 출현이 아니라 우국지사가 말 그대로 지금 나타났다가 아니라 이 우국지사가 나타났으면 한다라는 말 그대로 지금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 자, 요게 나오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나타났다라는 내용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자, 다음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선 가 부분을 보게 되면은 가에서는 우리 아까 받는 내용이 되겠죠. 누는 부정이 되겠고 대는 긍정, 지조, 절개를 뜻하고 있으면서 세양고절 너 대나무가 지니고 있는 굳은 절개를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5쪽에 나오고 있는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요거 따로 하나 더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절이가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세 작품을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절이가는 여기 나왔는 거랑 사실 뭐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절이가는 굳은 절개를 노래한 게 바로 절이가가 되겠습니다. 절이가. 자, 그 다음에 우리 안 받는 나와 다를 보면 되는데, 자, 우선 나는 여러분들 255쪽과 256쪽에 나오고 있는 그 두 개의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작품들. 자, 거기 나를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이 되어 있어 백설이 망공건할제 독약청청하리라 라고 해서 우선 초장 부분을 보게 되면은 내가 죽어서 무엇이 될꼬 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금에 대해서 나름 절개를 지키다가 죽은 뒤에 자신이 죽은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까라고 하면서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복례산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돼요. 그 높은 봉우리 중에서도 뭐가 되느냐? 우뚝 솟은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낙락장송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낙락장송은 동그라미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뚝 솟은 소나무를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화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자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장을 보면은 백설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백설은 세조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 바로 밑에 보면은 계유정랑과 관련된 충신들의 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당연히 백설이라는 것은 부정이 되겠고 세조의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조의 세력. 자, 그리고 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세조의 세력이 하늘과 땅에 가득할 때 마지막 독약천청하리라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단종에 대해서 지금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굳은 의지. 자, 그 다음에 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로 가게 되면은 지금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자, 이 수양산이라는 것은 우선 첫 번째, 다음 쪽에 보면은 배기와 숙제와 관련된 고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수양산을 지니고 있는 것은 우선 첫 번째 배기와 숙제가 숨어서 살던 곳이 되겠고, 두 번째는 수양대군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양산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중의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선 표면적인 의미로는 중국에 있었던 고사, 배기와 숙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양대군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양산을 바라보며 배기와 숙제를 한하노라. 무슨 말이냐? 성산문이라는 사람이 바라봤었을 때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느냐고 하게 되면은, 성산문이라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이 배기와 숙제, 이분들은 실제 중국에서 지조절개를 상징하는 사람이 되는데, 성산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너희들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한하노라, 원망하여 한탄하노라 라면서 밑에 굶어 죽어진들 고사리는 왜 캐어 먹었는가? 하찮은 고사리인 듯 누구의 땅에서 났겠는가? 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음 쪽 25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자, 256쪽으로 가게 되면은 배기숙제 고사해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고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나라 무왕의 은나라와 관련된 징벌을 반대하고 수양산에 응거하면서 고사리를 캐먹었던 그 배기와 숙제와 관련된 고사가 되겠습니다. 고사. 자,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성산문이라는 이 시정화자는 나는 배기와 숙제는 그래도 고사리를 캐먹으면서 이렇게 살면서 지조와 절개를 지켰지만은 나는 단종에 대해서 이 고사리조차 캐먹지 않을 정도로 더 지조절개를 더 지키겠다라는 배기와 숙제를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앞쪽에 1번 문제 하나 간단하게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가에서 다에 대한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바로 선지 3번이 눈에 띄겠죠. 보면은 유교적인 충의 사상을 바탕으로 지조와 충정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즉 임금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되셨으면은 뒷부분에 257쪽으로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선 10번째 작품을 보면은 방 안에 켜져 있는 촛불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 작품도 마찬가지 단종과의 이별을 슬퍼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방 안에 켜져 있는 촛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촛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상이 되느냐? 감정이입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감정이입. 자, 요거는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 안에 켜져 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할기에
겉으로 눈물 흐르며 속 타는 줄 모르는가. 저 촛불 나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선 촛불이 있고, 자, 화자가 있는데 저 촛불이 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감정이입이 성립되겠고, 그리고 위를 보게 되면은 촛불 누구와 이별을 하였기에 눈물을 흘리다 속이 타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작품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촛불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촛불에 뭐가 뜨느냐, 타는 모습이 되겠죠. 자, 촛불에 타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각이 되겠고, 시각. 즉 촛불이 타는 모습을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구체화시켜 형상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이라는 중장과 종장의 속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이 속이라는 것은 우선 첫 번째는 초의 심지 정도로 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초의 심지. 두 번째는 화자의 애타는 마음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울던 여울 슬피 울어 지내는구나. 이제와 생각하니 님이 울어 보내는구나. 저 물이 나도 울어 내리라 라는 형식으로서 역시 이 물에 감정이입을 시켜. 자, 여러분들 그 바로 밑에 1번 주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저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여 나의 슬픈 심정을 단종 임금님께 전하고 싶구나라는 것으로서 냇물을 단종의 눈물로 받아들이고 자신도 냇물을 눈물 삼아 거꾸로 흐르게 자신의 심정을 전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작품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천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천만리는 정서적인 거리감이 되겠죠. 말 그대로 슬픔의 깊이가 되는 것이고,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단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종을 이별하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말 그대로 내 마음은 슬픔 안타까움이 되겠죠. 즉 슬픔과 안타까움을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다음 쪽 저 물도 내 마음 같다라고 해서 물도 역시 마찬가지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라고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지니고 있는 암담한 심정을 물로 비유를 해서 물이 울다, 그렇게 감정이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8쪽에 나오고 있는 세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258쪽에 가와 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다는 처음 보시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다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동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삼동이라는 말은 한겨울이 되겠습니다. 한겨울에 배옷이라는 것은 벼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벼슬하지 않는 사람의 옷. 자, 그러면 한겨울에 벼슬하지 않는 사람의 옷을 입고 바위 굴에 눈비 맞아, 말 그대로 시적 화자는 지금 산중에 의거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산중에 묻혀 살면서 구름 쬐는 볕빛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구름 사이에 비치는 햇볕도 쬐는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서산의 해지다, 말 그대로 임금님께서 승하하시다. 즉 임금의 죽음이 되는데 이때 임금은 중종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종 임금이 승하하셨다 하니 눈물을 이기지 못하노라라는 작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공통점으로 올바른 것은 바로 이별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 2번 문제의 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감정이입을 통해서 지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에 대한 감상으로 옳지 않은 3번 문제. 자, 우선 1번, 2번, 4번 선지는 다 맞는데 4번 선지는 중장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종으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종장이 되겠습니다. 종장.
자, 종장을 보니 화자는 임금의 승하를 애도하고 있군이라고 해서 네, 이 부분은 종장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장. 자, 그러면 틀렸는 부분은 선지 3번. 네. 중장을 보니 화자는 간신의 횡포를 염려하고 있군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간신의 횡포하고는 크게 관련 없이 중장에서는 지금 구름 사이에 비치는 햇빛 쬐는 적 없다,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절이가, 네, 이 절이가와 관련해서 충절이라든지 우국충절 그리고 절이가와 관련해서 네, 여기까지 굳은 절개.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강호, 한정, 자연해찬, 물화 일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